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앞서 말한 미사일 중에 천룡 미사일인데 여기 들어간 엔진 정도까지는 국산화가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전투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 중에서 KF-22보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없어서 특파원이 KF-21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이제 수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4년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KF-21에서 발사하는데 성공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엔비디아가 만든 공대공 미사일인데 원래 공대공 미사일 중에 제일 잘 나간 거는 미국 RTX사의 암람이라는 무기체계였는데 미국이 요거의 암람 미사일 통합을 KF-21에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샀어요. 하지만 암람보다 미티어 미사일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로켓 엔진으로 가는 미사일 중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이게 로켓은 로켓인데 마치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흡입하면서 로켓이 연소가 돼요. 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연소한다는 걸 의미는 로켓 엔진에 원래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더 큰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더 멀리 가는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암람보다 3배의 거리를 가는 미사일이 미티어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150km까지 있는 적도 요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의 미사일을 우리가 통합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의 그 KF-21 가성비 좋다 하는데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전투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 중에서 KF-22보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없어서 같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공격 능력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KF-21의 가성비를 결정짓는 거, 이게 싸고 저렴한데 미티어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북한이 최근에 조기 경보기라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정도까지 발달했네 했는데 그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도 많은데 저는 그게 대해서 충분히 우리 KF-22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조기 경보기 성능을 분석했을 때 약 200에서 300km 정도로 해서 좀 장거리 레이더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지만 다만 북한의 조기 경보기의 목적은 딱 하나, 김정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쉽게 말해서 누가 한국 혹은 미국이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띄우면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 없는 살림에 조기 경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띄워놔야 되냐? 평양에 그 조기 경보기를 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평양에 떠 있는 조기 경보기는 우리가 휴전선 이남에서 KF-21을 미티어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약간 이게 수를 써가지고 김정은이 평양에 나가가지고 딴 데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북한 국경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300km 밖에 이렇게 하면 미티어 미사일 요격이 어렵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평시 전시에도 이제 그 평양을 방어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고 요거를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미티어 미사일의 이 배치 위치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티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 세계 1위 혹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능이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더 좋다. 근데 왜 암람 쓰는 거예요? 암람이 요것이야말로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미티어 미사일 다 좋은데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람 미사일이 더 저렴한데 암람 미사일이 원래 미티어 미사일보다 최대 3분의 2 정도의 거리밖에 안 나온다 했는데 이게 또 점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요. 미국 무기의 특징이 업그레이드 정말 빨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80%까지 올라왔는데 가격은 거의 4분의 1 가격. 엄청 싸요.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굉장히 비싼데 한 대에 40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하는 AIM-2000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싸긴 하거든요. 그 5억이니까 8분의 1 가격인데 요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드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요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가져간 다음에 트럭에 달아가지고 러시아의 드론 공격 같은 거를 이 미사일을 막아내서 재고가 없어요. 이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티어 미사일가 이제 AIM-2000 미사일을 쏜 KF-21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유튜브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다만 이 가성비를 진짜 갖추고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결국 미사일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그럼 KF-21이 정말 수출에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호조를 볼 수 있는 게
이 미티어 미사일이 고성능의 장거리 미사일, 중장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쏠 수 있는 비행기 중에 제일 성능이 좋고 싼 게 KF-21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가 되게 좋은데 이걸 제일 싼 값에 고성능 전투기가 KF-21인데 이것도 비싸니까 그리고 많이 수량을 갖출 수가 어려우니까 결국 자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면 훨씬 KF-21 수출이 좋아질 거란 논리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 같은 경우에 이 공대공 미사일 말고 공대지, 그러니까 저거의 뭐 지상 표적 같은 타격한 미사일 중에 국산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수입을 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 수입산 미사일이 더 좋다고 하는 고객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반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데다가 이게 대당 가격이 비싸니까 약간 껍데기만 국산이고 나중에 소갈매기가 해외에서 수입하면 이렇게 남는 그 현실적으로 애국심 같은 거 다 치우고 채산성이 모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 미사일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좀 큰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해외 동급 대비 70%에서 50%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고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혹시 비슷하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국내 1000 KF-21, K9 이런 무기와 미사일들 수출 가격이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나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한번 검증된 무기를 개발 리스크 없이 만들기 때문에 개발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공급망이 한국에서 있는 대부분 다 국산화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롭고, 뭐 유럽산 무기 같은 경우 유럽이란 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유럽산 무기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건 스웨덴, 어떤 건 스위스, 어떤 건 스페인에서 열 몇 군데 안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게 쉽지도 않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보는 국내 기술력으로 볼 때 언제쯤 공대공 공대지 국산 미사일 개발이 좀 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먼저 완성될 것은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개발비 양산 비용 합쳐서 8,100억 원이 투입되고 한 수백 발 정도 구매를 할 건데, 이게 지금 2028년까지 개발 완료가 될 예정이고, 지금은 FA-50 전투기의 그 시험 모델을 해서 진짜 미사일은 아니고 그 테스트 하려고 한 약간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엔진 빼고 이런 것들을 FA-50에 달고 있다가 KF-21 블록1이 2026년까지 개발된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KF-21은 공중전만 막 연습하고 26년이 딱 끝나면 나면 천룡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지상 공격이 된지 2년 동안 시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KF-21이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한번 냈어요. 단독 기사를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국내 연구개발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600억을 투입해가지고 2032년까지 개발해서 3년 동안 생산해서 KF-20에 모두 달고 수출형 비행기도 넣을 수 있는데, 단거리 유도탄도 이게 그 공급망 문제가 있어가지고 FA-50이 폴란드에 수출할 때 신형 미사일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못 달아주고 미국 정부한테 이거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이 달아주긴 주겠는데 달기 싫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계속 지질 끌어가지고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야, 네가 팔았는데 협상을 좀 같이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랑 그 나라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이라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미티어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1조 5,700억이 투입돼가지고 2038년까지 개발되는데, 요거 말고도 세 종류 이상의 신형 미사일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서는 막 극초음속 미사일, 단도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강국이에요. 비행기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KF-21이 나오면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달 플랫폼이 공중에는 없다가 이제 KF-21이 나오니까 이제 막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뭐 4년 정도 단위로 이제 공대공 미사일들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게 미사일이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실 때 폴란드 얘기하실 때 하셨지만, 국산 미사일이 없으면 우리가 KF-21을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이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미사일 팔 수 없어 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모든 KF-21 장비나 미사일을 다 미국산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미국산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고 미국이 그걸 허락 안 해주면 뭐 어디에 팔든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미사일을 팔지 않겠어. 왜냐하면
KF-22 말고 우리 F-16을 팔고 싶어 그 나라에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그냥 썰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위키리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중요 인사 공문, 뭐 외교 공문들이 유출됐는데 거기 보면 야 스웨덴이 전투기를 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투기를 팔아야 돼. 그래서 스웨덴한테 수출 승인을 내주지 말라. 이런 문서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핵심 부품이 아닌 이런 조금 부품은 어쩔 수 없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을 달성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에 수출되는 것도 있고 수입국 입장에서도 내가 미국이랑 싸운다 해가지고 한국이 당장 이 부품을 끊거나 이러진 않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 장점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또 비행기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KF-21이 F414 엔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 수준으로 국산화가 우리가 좀 가능할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도전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앞서 말한 미사일 중에 천룡 미사일인데 여기 들어간 엔진 정도까지는 국산화가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그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을 첨단 항공 엔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F414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앞으로 10여 년간 연구 개발 그다음에 3조 5천억을 개발비에 투입해서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첨단 엔진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F414의 경우에 나온 지 이미 30년이 되었지만 이거 30년을 따라잡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거 따라잡을 기반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다만 이걸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엔진 업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는 항상 하이급, 미드급, 로우급 있어요. 제일 좋은 무기, 제일 최신 무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수입 의존을 해야 되더라도 핵심 무기 체계 그러니까 수적인 주력을 담당하는 것들은 국산으로 대체하면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의 그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경제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F414 엔진급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특파원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달성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 누가 실패를 했다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고 일본의 그 P1 해상 초계기에 그렇게 국산 엔진을 달았는데 문제는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전투기 엔진이 달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지금은 사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포기를 하고 GCAP라는 이제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만드는 공동 개발 전투기에 일본제 엔진을 달지 못하고 롤스로이스라는 영국 회사랑 같이 만들고 있다. 물론 이게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신에 리스크 수익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항상 폄하를 하고 중국 엔진 못 만드니까 망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러시아 다음에 세계 3위인 건 확실하고 어쩌면 러시아를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무작정 폄하를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엔진 개발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건 맞아요. 원래는 중국도 미국한테 엔진을 받아가지고 미국 그 국산 엔진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과 이제 천안문 사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로 급히 바꿨는데 미국산 설계로 가다가 이게 러시아산 설계로 바꾸니까 국산 엔진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으나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래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제 6세 전투기 엔진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KF-21의 목표로 하고 있는 국산 엔진 같은 성능은 중국이 아마 우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적인 의지랑 노력이 있으면 이 말을 꼭 드리라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항상 부탁을 해요. 진짜 힘들고 이번 기회 못 놓치면 다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이 엔진 자체 엔진 개발이 어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한번 탄력받아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KF-21이 너무 잘 나가고 예상보다 했고 수출 전망도 밝은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이제 우리 한국군 구조도 변경돼야 되고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현재 방산도 좋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증자로 받은 돈들에 대해서 R&D 투자한다는 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엔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과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가야지 나중에 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진 기술이 이제 KF-21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 드론, 미사일 등 여러 무기 체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무인기 이야기 전에 첨단 항공 엔진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전투기 엔진을 만들면 전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투기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민수용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객기 경우에는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절차라든가 시험 평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여객기는 아닌데 수송기,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나 탱크 같은 걸 탑재할 수 있는 차세 수송기 개발할 때 국산 엔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제트 엔진은 배에도 쓰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해가지고 이 제트 엔진의 그 날개가 돌아가는 힘으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데, 그 하나에어로가 지금 첨단 엔진 만들고 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데, 하나의 자회사 중에 하나오션 있잖아요. 네. 하나오션이 이제 요게 또 연관이 되는 게, 첨단 엔진 개발 성공되면 함선용 엔진도 국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군함도 100% 국산화가 거의 되는 거예요. 엔진 빼고 지금 다 국산화 됐으니까. 요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또 하나 있고, 무인기용 엔진에도 그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말씀드리다가 좀 성과가 있었던 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첨단 엔진은 16,500파운드고 엄청 좋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걸 무인기에 쓰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좋은 성능이라서. 네. 그래서 작은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엔진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뭐 KTF 5,500, KTF 10,0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보여준 그 한국형 무인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 정부나 이런 연구 개발하는데 큰 거를 만들어야지 작은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해서 3천억 원을 무인기용 무인기용 엔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런 추력이 낮지만 그래도 많이 팔릴 만한, 왜냐면 그 2부 계속 보시면 이제 드론 이야기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CCA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쵸. 유인 전투기가 200대 살 때 CCA는 1000대 넘게 살 수 있다. 요 사업에 한국의 하나가 이제 무인기용 엔진에 지금 자체 업체가 투자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무인전투기 엔진을 만들 때도 이 작은 엔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큰 엔진만 만든다, 작은 엔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크고 이제 장래성이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다들 싫어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금 개발비 쪽에 그걸 잘 쓸 계획이 있군요. 물론 유상증자는 저도 뼈 아팠지만, 저도 방산주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네. 했지만, 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R&D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문화나 혁신 자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주주로서 감시하고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 계획이 이행돼서 잘 개발이 되면 결국엔 회사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올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감시를 해야겠군요. 네. 예, 안 되면 안 돼요. 특파원님, 그러면 요게 엔진 개발이 우리 KF-21 이제 수출할 때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서 KF-21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항상 좀 아쉽다는 게 엔진이랑 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앞서 말한 듯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엔진 같은 게 수출 규제를 하기 너무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KF-21 수입을 하고 싶은데 국산 엔진 만들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이 공개는 못하지만,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팔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미사일 제작사가 이 나라에 팔기 싫다. 중동이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동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몇 년 전에 제일 문제가 된 건 가스쿠지라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의문사를 당한 게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유럽이 중동에 무기 파는 특정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파는 걸 막 수출 금지 때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국산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수출 승인을 통한 국산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싼데 괜히 R&D 예산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산의 국산한 무기가 국산화가 많이 될수록 앞서 말한 이제 국뽕을 제외하고 채산성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성 부분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특파원님하고 마지막으로 K2 흑표, FA50, K9 자주포 수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